안녕하세요. 여행하는 할망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사파 여행을 다녀온 경비 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파는 제 지인들이 그동안 많이 갔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8년 전에도 제가 한번 2월 달이었었죠. 거길 갔었는데 그때는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1박 2일만 하고 중국으로 탈출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세계 여행을 다시 떠나면서 베트남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4월 24일 날 한국에서 하노이로 넘어가는 비행기를 타고 밤에 내려서 거기서 1박을 하고 사파로 들어가서 3박, 또 타반마을에서 3박, 다시 하노이로 와서 3박, 총 10박 11일을 있었는데 얼마나 경비를 썼는지 정산을 해본 것입니다. 이번에도 트라비 푸켓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사실은 저는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동안의 돈도 뭐 그냥 절약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얼마가 썼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도 궁금한 것 같아서 트라비 포켓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트라비 포켓은 굉장히 똑똑한 어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에서 뭐 여행 경비 중에서 숙박비 포션은 몇 프로인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쓴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이렇게 통계를 내줘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 트라비 포켓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여기 이렇게 보면 트라비 포켓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비 포켓에 의해서 얼마를 썼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렇게 하면 동그란 걸 누르면 전체 몇 프로를 어떻게 썼는지에 관련된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고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 여행 중이에요. 2달 살기 일정으로 와 있는데요. 우붓 여행을 끝내고 지금 현재는 짱구 비치에 와 있습니다. 조금 좋은 숙소에 묵었습니다. 매번 뭐 2만 원대 숙소에 묵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이렇게 좋은 숙소도 묵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짱구에서 잠깐 있다가 다음은 사누르라고 한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는 제가 한 달 살기를 할 예정입니다. 우붓 여행도 굉장히 좋았는데 인도네시아가 여름은 남반구라서 좀 시원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짱구는 계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짱구에서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붓에서 있었던 대략 한 25일 정도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뭐 구경도 못했지만 짱구는 좀 아까 나가서 비치에서 서핑하는 거 구경도 하고 어제는 선셋도 보고 굉장히 좋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를 썼는지 낱낱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갔습니다. 먼저 하노이를 들어가서 하노이에서 1박을 하고 공항 근처에서 1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슬리핑 버스를 타고 다시 6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 총 10박 11일을 있었는데 전체 경비는 인천에서 하노이 가는 항공권 86,200원까지 합쳐서 전체 경비가 59만 1,228원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든 것이 숙박비예요. 숙박비가 10박이죠. 21만 3,183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호텔은 제가 사파 호수 근처에 있는 짱코아 호텔에 묵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박에 16,000원짜리 호텔이었습니다. 이 16,000원짜리 호텔은 뜨거운 물 잘 나오죠. 그리고 호수 광장 근처였습니다. 16,000원짜리 호텔에서 3박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타반마을로 넘어갔습니다. 타반마을에서는 MT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묵었었는데, MT 하우스는
역시 18,000 얼마짜리 호텔로 예약을 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그 호텔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게다가 이 호텔은 또 2인 조식까지 포함인데 4가지 국수 중에서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빵도 고를 수가 있어서 저는 거의 베지테리안이거든요. 그래서 3일 내내 빵하고 계란을 달라고 했는데 계란을 뭐 첫째 날은 2개 먹었고 그 다음부터는 3개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된다고 그래갖고 계란 3개 프라이해서 먹고 있었던 호텔인데, 처음에 2박은 18,800 얼마짜리 호텔에 묵었었고 나중에 1박은 딜럭스룸에 묵었어요. 그랬더니 창도 이렇게 동그란 창이 있고 개인 정원도 있고 뭐 이런 곳에 묵었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노이로 넘어가서는 기왕이면 부엌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숙소를 예약을 했고, 그리고 또 위치도 오페라 하우스의 한 블럭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 주택가에 있는 그런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호텔이 아니죠. 이것은 데이시스 스테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4층 오래된 건물에 한 층에 방 2개씩 이렇게 있고, 그리고 4층은 주인이 살고 있고 부엌도 있고 아주 좋았었어요. 위치도 좋았고, 근데 가격은 25,000원 밖에 안 했던 숙소이기 때문에 이 숙소에서는 제가 누룽지 한국에서 갖고 온 것도 이렇게 끓여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래서 밖에 음식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많이 먹었던 그런 호텔입니다. 여기는 제가 묵고 있는 짱구 비치에 있는 숙소예요. 그렇게 비싼 숙소는 아닌데 개인 정원이 있습니다. 다른 방은 여기에 이제 개인 수영장 이런 걸 있게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개인 정원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테라스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내려 먹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비는 인천에서 하노이로 가는 비행기 값이 86,200원이 들었고, 그리고 하노이에서 사파에서 다시 하노이로 오는 그 슬리핑 버스 있잖아요. 그래서 슬리핑 버스 왕복 가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양쪽 다 합쳐서 뭐 2만원, 조금 2만원 좀 넘고, 그래서 45,000원 정도 됐었고, 그 다음에 사파에서 타반마을로 갈 때 그때 택시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25만 동, 그래서 50만 동, 그 택시비가 좀 비싼 그런 편이었었죠. 그래서 전체 교통비, 소소하게 탔던 그 그랩 교통비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합쳐서 교통비는 17만 7,024원 나왔습니다. 공항에서 숙소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또 깎깐마을 시내에서 탔던 오토바이 택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17만 7,000원이니까 항공료까지 합쳐서 그런 거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식비 얘기를 좀 해볼까요? 경사를 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10박 11일 동안 식비가 83,723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조금 나왔죠.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나왔나 라고 해서 살펴보니까 먹을 거 다 먹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갔던 덤비라고 하는 미슐랭 식당에서는 두부하고 야채하고 그리고 아주 맛있는 밥도 시켰거든요. 그랬는데 한국 돈 한 8,000원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사파에서는 판시판 카페에서 맥주와 밥도 먹었는데 그것도 한 7,000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제가 먹은 걸 보니까 뭐 과일을 샀거나 크루아상을 먹었거나 사탕수수도 먹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카페 어떨 때는 2군데도 가고 그랬는데 커피값이 너무 저렴해요. 뭐 한 번 갈 때마다 뭐 2,000원, 뭐 1,800원, 비싸봤자 3,000원. 그래서 커피값도 그렇게 엄청 싸게 나왔다. 그래서 전체 식비가 83,723원이 나왔습니다. 베트남 물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베트남 가서는 아끼지 마시고 열심히 시켜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베트남은 다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저렴해서 행복했던 베트남입니다. 숙박비는 21만 3천 원, 10박이니까 1박 평균이 2만 1천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여행이 154박 155일이에요. 그래서 가성비 숙소를 좀 찾았습니다. 이번 숙소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하노이 공항 근처에 있었던 숙소는 침대가 막 3개나 되는 그런 숙소였는데 2만 1천 원밖에 안 했던 그런 숙소고, 그 다음에 하노이는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노이에서 묵었던 그 부엌 있는 숙소 2만 5천 원짜리 숙소, 위치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숙소도 아주 좋았습니다. 쇼핑인데요, 이번에는 이 쇼핑은 52,900원 썼습니다. 사실 쇼핑은 안 해도 되는 멍청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쇼핑은 사파에서 하노이로 오는 슬리핑 버스에 바람막이를 놓고 내렸어요. 근데 이 슬리핑 버스니까 저는 2층에 있었던 침대거든요. 그래서 내리면 그 위에 뭘 놓고 내렸는지 잘 보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저녁 어스프레이 할 때 도착을 해갖고 검정색 바람막이를 거기다 놓고 내린 것을 나중에 인지를 했죠. 그래서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저렴한 짝퉁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나왔던 그 것들을 구할 수 있을 줄 알고 좀 다녀봤는데 적당한 걸 못 구했습니다. 이제 얇고 접으면 요만해지고 뭐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잊어버렸던 브랜드가 유니클로예요. 근데 하노이에도 유니클로가 몇 개 체인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비슷한 거, 거의 비슷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남 동으로 98,000동, 한국 돈으로 52,900원이죠. 그래서 52,900원을 멍청 비용으로 썼다. 그리고 그 다음 여행지가 달랏이기 때문에 달랏은 춥잖아요. 그래서 바람막이 없이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행히도 거기가 하노이라서 비슷한 물건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타 비용이에요. 기타 비용은 52,522원을 썼는데 52,522원 중에서 가장 크게 쓴 것은 베트남에서 사용할 심카드 비에텔이라고 하는 걸 샀습니다. 사실 뭐 비나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사파나 아니면 타반 마을에서 안 터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조금 돈을 좀 주더라도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비에텔이라고 하는 걸 샀습니다. 한 달짜리로 샀고, 그리고 공항에서 샀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35만 동을 주고 샀고, 그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9,25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비용에서는 뭐 휴게소 화장실을 썼던 3,000동 뭐 이라든지, 그리고 또 마사지를 3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3번 받은 비용이 하나는 18만 동, 또 2개는 22만 동이에요. 그래서 다 합쳐도 62만 동입니다. 62만 동이면 한국 돈으로 34,000원이거든요. 34,000원이면 1회 비용이 11,000원 정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비용이 있죠. 그리고 관광 비용은 2번입니다. 한 번은 사파에서 깎감마을로 들어갔을 때 입장료 15만 동, 그 입장료 낼 때는 뭐 이렇게 비싸? 그러면서 냈어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8,000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깎감마을은 사실 저는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뭐 돈 내고 뭐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냐 뭐 이랬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노이로 넘어와서는 문묘를 갔었어요. 문묘 입장료가 7만 동입니다. 이 7만 동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3,8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는 문묘 들어갈 때 공짜입니다. 공짜죠. 예, 성균관 들어갈 때 누가 돈을 받습니까? 근데 여기는 7만 동이나 받아서 돈을 낼 때는 뭐 비싸냐?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했었는데 지금 따져보니까 이 2개를 다녀와도 한국 돈으로 12,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흘 동안 관광 입장료를 12,000원을 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베트남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곳이다. 10박 11일 동안의 총 지출이 59만 1,228원을 썼기 때문에 1일로 환산한다면 하루에 6만 원도 안 되는 비용 안에 숙박비와 이동 비용과 그 다음에 식비까지 다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렴한 나라다. 물론 사람마다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하루 만에 60만 원을 하는 숙박비를 쓸 수도 있지만 저는 배낭여행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서 저는 숙박비에 그렇게 투자를 안 하고, 그리고 숙박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고, 10박 11일 동안의 총 비용 59만 원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베트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음 영상은 어떤 영상으로 돌아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묵었던 요번에 하노이, 사파, 타반, 다시 하노이로 넘어가는 4개의 숙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4개의 숙소를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행이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유럽도 굉장히 덥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어디서 날까라고 하다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왔는데 대만족입니다. 저는 지금 짱구 비치에 좀 좋은 숙소에서 묵고 있고, 이 숙소가 끝나고 나면 사누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인터넷 빠르고 그리고 주방 시설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